2010년대에 대한민국은 분주했다. 스마트폰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안에 담아주었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연결되고 또 빠르게 잊었다. 하지만 서울의 한적한 변두리 동네에 사는 민준의 가족에게 시간은 조금 다른 속도로 흘렀다. 그들의 시간은 봄이라는 이름의 늙은개를 중심으로 느리게 그리고 다정하게 흐르고 있었다. 봄이는 16살의 믹스견이었다. 민준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 상자 안에 담겨버려졌던 강아지를 아버지가 안고 온 날부터 가족의 역사는 봄이와 함께 쓰였다.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던 작은 생명체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윤기나는 갈색 털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로 자라났다. 처음 키워보는 반려동물이었기에 가족의 사랑은 서툴렀지만 그만큼 지극했다. 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민준에게는 함께 성장한 누이였고 부모님에게는 막내딸이었으며 집안의 온기를 책임지는 작은 태양이었다. 민준의 학창시절 앨범에는 언제나 봄이가 있었다. 시험을 망치고 돌아온 밤 말없이 무릎을 파고들며 젖은 눈을 할아주던 따뜻한 혀의 감촉. 첫사랑에 실패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 때 가만히 곁에 누워 함께 밤을 지새우던 온기. 대학 합격 소식에 온 가족이 환호할 때 덩달아 꼬리를 치며 거실을 뛰어다니던 기쁨의 몸짓. 봄이는 민준의 모든 희로애락을 묵묵히 함께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에도 끝은 있었다. 16이라는 나이는 그에게는 아득한 노년이었다. 언제부턴가 봄이의 걸음은 느려졌고 총명하던 눈빛은 희미한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졌다. 좋아하던 산책을 버거워했고 하루의 대부분을 현관 옆 제 전용 방석에 누워 잠으로 보냈다. 가족들은 애써 괜찮을 거라 되뇌었지만 다가오는 이별의 그림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가을날이었다. 아침부터 기운을 차리지 못하던 봄이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와 학교를 마친 민준이 모두 모인 저녁에서야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동물병원으로 달려갈 새도 없었다. 봄이는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준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기나긴 소풍을 마치고 돌아와 가장 편안한 곳에서 잠드는 것처럼. 봄이가 없는 집은 우주처럼 공허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꼬리를 치며 달려나오던 존재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큰 구멍을 남겼다. 무심코 간식을 주려고 부엌 찬장을 열다가 소파 밑에서 봄이의 털 뭉치를 발견하고 산책길에 만나는 다른 강아지들에게서 봄이의 그림자를 찾을 때마다 가족들은 무너져 내렸다. 특히 민준의 슬픔은 깊었다. 그의 10대와 20대 초반을 온전히 함께했던 존재의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을 순수하게 사랑해 주었던 존재의 상실은 삶의 일부가 뜯겨나간 듯한 고통이었다. 민준은 봄이의 유골함을 작은 화분에 담아 녀석이 가장 좋아했던 창가에 두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말을 걸었다. 잘 잤어, 봄아? 대답 없는 아침 인사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시간은 가장 정직한 치유사였다. 봄이를 잃은 슬픔은 가슴속에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일상을 잠식하지는 않았다. 민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직장에서 만난 수진과 사랑에 빠졌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다. 수진은 민준의 마음속에 봄이가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잘 아는 현명하고 따뜻한 여자였다. 그녀는 민준의 앨범을 함께 보며 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창가의 작은 화분에 담긴 의미를 존중해 주었다. 결혼 후 민준과 수진에게 축복처럼 아이가 찾아왔다. 10달을 기다린 끝에 세상에 나온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이었다. 부부는 아이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사랑이가 태어나자 집안에는 봄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충만한 행복의 온기가 감돌았다. 사랑이는 유난히 아빠를 따랐다. 갓난아기 때부터 민준의 품에 안겨야만 잠이 들었고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민준의 등 뒤로 숨어 얼굴만 빼꼼 내밀었다. 민준은 그런 딸의 모습이 마냥 사랑스럽기만 했다. 그런데 사랑이가 기어다니고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준은 가끔씩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이 현관문을 열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랑이가 위태로운 걸음으로 달려와 그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는 얼굴을 그의 바지가랑이에 비비며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했다. 그 모습이 매일 저녁 자신을 반기던 봄이의 행동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랑이는 유독 민준의 발치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 민준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 어느새 다가와 그의 발목에 제 작은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곤 했다. 그건 잠든 척하다가도 민준이 조금만 움직이면 귀를 쫑긋거리던 봄이의 오랜 습관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민준이 무심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테니스공을 꺼내자 온갖 새 장난감을 마다하던 사랑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 낡고해진 테니스공을 품에 안고 놓지 않았다. 그 공은 생전 봄이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었다. 수지는 아빠가 쓰던 물건이라 더 좋아하는 건가 바라며 웃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에 찾아왔다. 천둥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사랑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수진이 아무리 안고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다가가 사랑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그건 오래전 천둥을 무서워하던 어린 보미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속삭여주던 똑같은 말이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사랑이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아이는 훌쩍이면서도 민준의 목을 꼭 끌어안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는 듯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민준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절대적인 신뢰와 안정감. 그것은 분명 보미에게서 느꼈던 감정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죽은 반려견과 연결하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는 딸의 당연한 모습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힘이 자신을 이끌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아니면 정말로 기적의 작은 조각들인 걸까? 어느 주말 민준은 아내 딸과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갔다. 오래된 사찰 입구에 자리한 작은 철학관이 눈에 띄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민준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앞으로 걸어갔다. 수지는 재미로 한번 볼까? 라며 웃었고 민준은 잠든 사랑이를 아는 채 철학관의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찻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민준과 아내를 차례로 후어보더니 민준의 품에 안겨 잠든 사랑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참으로 깊은 인연이군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민준이 대묻자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 아버님과 보통의 부녀연이 아니에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아주 귀하고 애틋한 연입니다. 수지는 그저 좋은 말이려니 생각하며 미소 지었지만 민준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노인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버님, 혹시 오랫동안 곁을 지키다 떠나보낸 아주 귀한 생명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말이 아닌 마음으로 대화하고 피를 나누지 않았으나 가족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었던 그런 존재 말입니다. 민준은 숨을 삼켰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의 이름 봄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 아이가 돌아온 겁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이 길을 만들고 갚아야 할 사랑이 인연을 맺어준 게지요.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사람의 몸을 빌어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당신을 지키고 못다한 사랑을 마저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 이 아이 갑절로 사랑해주고 아껴주시오. 보통의 아이가 품은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주기 위해 온 아이니. 철학관을 나온 민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지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민준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정계나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마음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단숨에 깨어 맞추는 운명의 계시와도 같았다. 사랑이가 유독 자신을 따르던 이유, 자신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고 발치해서 잠들고 낡은 테니스공에 집착하던 그 모든 행동들, 천둥치던 밤 자신의 품에서만 안정을 찾았던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봄이, 사랑스러운 내 딸은 나의 첫 번째 동생이었던 봄이의 환생이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민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사랑이의 행동에서 봄이의 그림자를 보며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받아들였다. 잠든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윤기 나던 봄이의 갈색 털을 쓰다듬던 감촉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 딸의 품에서는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며 달려들던 봄이의 온기가 느껴졌다. 민준은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 수진에게도.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다. 오직 자신만이 간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봄이와 자신, 그리고 사랑이 세 존재만이 공유하는 신성한 비밀이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민준은 3살이 된 사랑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낙엽이 카펫처럼 깔린 길을 걸으며 사랑이가 물었다. 아빠,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야? 아주 좋은 곳이지.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곳. 거기에 봄이 할머니도 있어? 사랑이는 민준이 가끔씩 창가 화분에 대고 봄아하고 부르는 것을 듣고 그 이름의 주인이 아주 오래전 가족이었던 강아지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아니, 봄이는 하늘나라에 없어. 어? 그럼 어디 있는데? 사랑이가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묻자 민주는 딸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쥐고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속삭였다. 봄이는 아빠한테 다시 돌아왔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 천사가 되어서. 사랑이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눈에 어린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민준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민주는 딸을 힘껏 안아들었다. 작고 따뜻한 몸에서 전해져 오는 익숙한 사랑의 무게. 그것은 슬픔을 이겨내고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그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기적의 무게였다. 창가의 작은 화분에서는 어느새 새로운 여린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봄이가 떠난 계절은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 민준에게 가을은 더 이상 상실의 계절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영원한 봄이 있었으므로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그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붉은 실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